오늘은 위산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10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잦은 속쓰림과 위산 역류입니다. 보통 속쓰림과 역류가 있으면 내 위산이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그렇게 강산이 나오진 않더라 라는 걸 알게 됐죠. 오히려 위산이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럴 만큼 대부분 확률상 위산이 부족해서일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왜 위산이 부족한데 속이 쓰리고 역류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는요, 위에서 12지장으로 내려가는 그 사이에 출구에 해당하는 밸브 역할을 하는 관략근이 있습니다. 유문 관략근이 있는데요. 이 유문 관략근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어우러져 있고 위산이 많이 나와서 강산이 되면 충분히 소화가 되었구나라는 자극으로 인식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음식물이 12지장 쪽으로 원활하게 나가게 되는데요. 이 강산이 유지가 되지 않고 약산이거나 위산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이 유문 관략근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음식물이 계속 정체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트름을 자주 하게 되고 그 정체되어 있는 음식물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게 바로 역류가 되는 겁니다. 빈속의 속쓰림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소화할 때 위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점막이 손상되어서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점막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속쓰림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잦은 위 경련과 팽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가는 음식물이 덜 소화가 된 게 내려가게 됩니다. 덜 소화된 음식물이 내려가게 되면 소장에서부터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때문에 이 명치 부위가 뭔가 더부룩한 느낌이 들고 주기적으로 경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입냄새가 많아집니다. 위에 음식물이 오래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서 입냄새가 심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역류가 단순히 가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자체도 같이 계속 올라오다 보면 신물이 올라오고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되거나 심하신 경우에는 더 올라와서 후두에 염증이 생겨서 목소리가 쉬거나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기침을 자주 하게 되는 역류성 후두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더 장기화가 되면 치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대변에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이 보입니다. 이 강산은 단순히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든 영양소의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의 소화도 느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음식물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대변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후에 너무 피곤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과식을 하시거나 MSG가 많은 중국 음식을 드시면 식사 후에 식곤증이라고 하죠. 졸린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과식을 하지 않더라도 위산이 부족한 분들은 식사 후에 소화를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오히려 식사 후에 더 피곤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빈혈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철분과 비타민 B12는 강산이 있을 때 위산의 자극이 있어야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서히 비타민 B12와 철분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서 빈혈을 경험하게 되고요.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은 어지러움, 숨찬 느낌, 그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증상이 나타나고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은 손발저림이 생기고 만성화가 되면 치매,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 수술하신 분들 중에 위산이 아예 안 나오게 되면 이런 분들은 비타민 B12를 전혀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여생 계속 비타민 B12를 주사로 맞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빈혈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 기능과 연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피부, 손톱,
그리고 모발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피부는 점점 건조해질 수 있고 손톱은 하얀 반점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약간 오돌토돌해지고요. 모발이 가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부, 모발, 손톱은 모두 단백질이 충분히 우리 몸에 들어와야 풍성해지는, 그리고 자기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의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손톱에 흰 반점이 생기거나 오돌토돌해지고 그리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건조해지게 됩니다. 8번째는 고기가 먹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학습되는 거죠. 고기는 단백질 근원 식품이기 때문에 소화를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얘를 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부룩한 느낌이 오래 가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지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되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증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더더욱 신경 쓰셔서 위 건강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9번째는요, 담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담낭은 간에서 만든 담즙을 담아놨다가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십이지장으로 뿜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 자극이 바로 강산, 위산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위산이 좀 부족하면 그 자극이 원활하지 않아서 쓸개 주머니에서 담즙이 충분히 빠져나오지 않고 체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찌꺼기가 생기거나 담석, 쓸개에 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음식의 과민성과 불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들에 노출이 되고, 이로 인해서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세포에 단백질들과 반응을 하게 되고, 또 혈류로 들어가면 우리 면역계와 반응을 하면서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불내성 증상은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하면서 어떤 분은 설사를 하고 어떤 분은 변비를 경험하기도 하시죠. 또 두통을 겪기도 하고요. 온몸에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피부 질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위산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0가지 증상이 모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몇 가지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죠. 또 반대로 이런 증상이 있지만 이건 위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다면 위 건강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